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뱅크런 위기까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불거졌던 뱅크런 우려가 일단은 완화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를 끄기 위해 예. 총력전에 나선 영향이 더 좀 컸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실제로 정부를 믿어달라, 안심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네,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지난 주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가던 자금 규모가 감쇄 추세를 보였고요. 네. 네, 중도 해지한 고객들이 재예치하는 자금 규모도 늘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위기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결국 이번 주 분위기가 이번 사태의 종식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새마을금고 문제는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빼러 가는 뱅크런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그쵸. 어떤 영향으로 다갈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이제 부동산 PF가 있습니다. 네. 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을 늘렸고 네. 또 그 대출이 부실해진 데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새마을금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설업계와 금융사회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뜩이나 언제 회복될지도 이제 가늠하기 어려웠던 건설 업황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 건설사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또 이번 악재로 제2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도 덩달아 부각됐습니다. 이 앞서 저금리 기조 때 부동산 금융에 적극 뛰어들었었던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더 높은데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네. 이 은행과 보험은 선순위이거나 혹은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 증권이나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서는 후순위나 브릿지론 같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한. 그에 비례해서 리스크가 큰 물량 위주로 더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자금난의 완충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신탁사도 현재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전해지고요. 또 이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그 종합금융과 상호금융에서 최근에 조단위 채권을 매도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불안감이 채권이나 주식 등 그 증시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건설업계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분양 경기가 현재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네. 이제 부실 시공 이슈까지 터지면서 건설업계는 견학제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업황 개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로 신용 이슈까지 불거졌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붕괴 사고 여파로 투자 심리가 약해져서 GS건설이 PF 대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GS건설이 내준 PF 지급 보증은 롯데건설이나 태영건설, 현대건설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제 PF건설이 PF 지급 보증해준 사업장 가운데 미착공 비중이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네, 이 PF 지급 보증 전액이 그 미착공 물량 PF 지급 보증 전액이 미착공 물량인 DL, ENC를 제외하면 대형 건설사 7개 가운데 이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네. 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PF 지급 보증은 착공, 분양, 본 PF 전환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신용평가사들은 PF 차환 어려움이 GS건설을 넘어서 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내비쳤는데요.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사건에 이어서 GS건설 사고까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이 연이어 터지면서 네네. 국내 건설사의 신용도가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상위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앞서 장기간 호황기를 누리면서 재무 여건이 아직 견조하다라는 평가지만 네. 이제 중소건설사의 경우에는 미분양 내지는 혹은 이제 부동산 PF 경색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 PF 때문에 이 곤란을 겪고 있는 셈인데 결국 이거 PF 쪽 하면 증권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증권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실행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또 2분기부터 부동산 PF 관련 손실이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 일부 증권사에서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진행한 부동산 딜을 모두 취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신용 공여 물량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 나간 건들에 대해서 지금 PF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PF 문제가 완전히 이제 사그라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권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저축은행에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동안 PF 대출을 크게 늘려왔던 저축은행도 주된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신용평가사들도 최근에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 이 저축은행들의 PF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한국기업평가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12개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 자기자본과 총 대출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225%와 30%로 각각 집계됐고요. 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로는 이제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34%로 다른 업권보다 컸습니다. 제2금융권 PF 리스크는 실제 신용도 하락으로 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기업평가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키움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그리고 웰컴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이 네 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기업평가는 또 이 네 곳 회사에 대해 등급 전망을 바꾼 이유로 모두 부동산 PF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PF가 부실이 되면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금융기관이라든가 건설업체 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보유 채권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채권 시장의 암암리에 돌았는데요. 네. 네, 이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난주 국고채 금리가 튀면서 그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채권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일이었고요. 네네. 또 새마을금고가 보유했던 유가증권을 상환 준비금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네.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크레딧 스위스 기타 기본 자본 상각 사태 이후에 그 회복세를 기대했던 그 신종자본증권도 그 발행 시장이 다시 나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 등으로 증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도 뭐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내놓을 것 같은데 뭐 대응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금융당국도 그 불안 심리를 진정하기 위해 이제 그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정부는 과도한 자금 유출이 현재 잦아든 만큼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과 또 관리 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급등한 연체율이 불안의 고리로 이어졌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네. 그에 따라서 부실 채권 매각과 연체율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안부의 경우에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와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부실 채권 매각 규모도 키웁니다. 네. 네, 당초 한국자산관리를 통해서 매수하기로 했었던 부실 채권 규모가 1,000억 원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또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특별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 개선이나 합병 요구 혹은 부실자산 정리나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게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 새마을금고는 속가내기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네. 네, 이제 하지만 그 인근 금고의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에 이제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이 PF 우려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